예, 계속해서 무대 기술 및 연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전체적인 이제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연출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연출에 대한 내용을 무대, 평면 무대부터 시작해서, 무대 도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음이야, 무대, 철골 구조물, 무대, 음향, 조명, 이런 이제 특수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순서에 대해 연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요. 그 전체적인 거에서 제가 세분화돼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었죠. 세분화해서 나눠서 배우는 거 하나하나씩 단락단락 별로 나눠보는데요. 먼저 무대 조명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대 조명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 무대 조명, 조명이 세우기 전, 무대 조명들이 세워야 될 것이 있죠.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제 무대 조명에 대해서, 조명이 왜 필요한지, 조명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명에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대가 세팅이 된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림에? 그렇죠. 철골 구조물이 있었죠. 철골 구조물, 일명 세팅 구조물이라고도 하고요. 철골 구조물이라고도 하고, 조명 구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팅되어 있는 세팅 구조물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기구를 디자인대로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구조물입니다. 어떻게 설치할지, 조명기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세팅하는 게 이제 조명 구조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물에 무엇을 달지 잘 보고 그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뭐 구조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아시바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시바나 트러스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세팅 구조물에 두 가지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아시바하고 트러스. 자, 야외에는 이러한 구조물, 그렇죠? 아시바나 트러스 구조물이 중요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일반 어디서 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무대에다만 스피커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철골 구조물 위에다가, 이 세팅 구조물 위에다가 스피커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보셨죠? 큰 그림 보셨는데, 그 그림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시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시바는 뭘까? 간단하게 아시바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시바하고, 트러스가 있다고 그랬죠? 아시바 그림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좀 열약하게 생겼죠? 일반 쇠로 되어 있고요. X자로 이건 이제 지금 다 분리가 되는 거고요. 이걸 조립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 계단이 있어서 이제 실제 그림인데요. 위에 계단이 있어서 위에 이제 철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 이런 손잡이에다가 조명을 하게 이게 지금 계속 위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처럼 뭐 바퀴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퀴가 달려서 위에 이제 조명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단, 2단으로 해서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타고 올라가서 조명을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달기도 합니다. 옆에다가 조명 소파나 대파나 이렇게 달아서 앞에 보여주기도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명을 달게 되는 형태가 이런 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아시바가 있고요. 트러스가 있다. 아시바가 있고, 지금 아시바 이제 세 개를 보셨는데, 아시바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트러스보다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고 해서 뭐 사람이 그냥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게를 백드롭이나 이렇게 했을 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지탱할 수가 있고, 이후에 그 위에다가 스피커도 올려놓기도 하고요. 조명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명을 많이 설치하지는 못하죠. 자, 다음은 트러스입니다. 트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두껍죠. 굵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을 크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뼈대를 세고 밑에 지금 바닥이 보이죠?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뭐냐면 무대죠. 무대 옆에는 계단이 있고 그 무대 계단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철골 구조물을 세우게 됩니다.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딱 하나 또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조명이 달려 있죠. 조명. 이 철골 구조물이 다 세워진 다음에 조명을 달게 되는 겁니다. 조명을 위에 있는 조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게 되고요. 예, 지금 뒤에 보면 철골 구조물을 내서 백드롭을 세울 수 있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지는데 거기다 백드롭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각으로 돼서 위로 해서 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러스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제일 정면에 보이시는 데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를 어떻게 올리냐? 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쭉 그 철로 해서 철줄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도르래 형태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무거운 거를 위에다 올려서 멀리 들릴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다 검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구조물이 철골 구조물 위에 스피커를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 구조물에는 지금 실외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실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텐이라고도 하고 버튼이라고도 하지만 바텐이라고 합니다. 공연장 천장에 기존 세팅되어 있는 조명 구조물입니다. 이건 실내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술의 전당이나 연극무대에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누가 올라가죠? 그렇죠. 참가자들이 올라가고 참가자들이 올라가서 연기자들이 올라가서 하는데는 그 위에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공연장 위에 천장에 세팅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건 철로 되어 있어서요. 철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철 구조물에 조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조명이 달려져서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딱 조명이 되어 있어서 다 연결돼서 조명 디머기를 통해서 조정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버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은 셀링 슬롯이라고 공연장 앞쪽, 그러니까 공연장을 비춰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앞쪽에는 어디에 관람객 쪽에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보시면 목사님이 잘 얼굴이 비춰질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어서 조명이 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그다음에 공연장에 보면 이 무대 바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공연장 앞쪽 천장에 달려 있는 그 검은색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바가 있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장 위에 지금 앞에 지금 연극무대인데요. 연극무대 위에 달려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텐이라는 거죠. 바텐 위에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조명들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매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져 매달아서 이렇게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텐이 내려와서 조이고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3단으로 공연장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대부분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천장에 달려 있는 것이 바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텐도 보이시고 여러분 바텐도 보이시고 공연장 앞쪽에 보이는 저 밝은색 쪽에 보이는 데가 있죠. 이렇게 지금 검게 되어 있는 게 이것이 셀링 슬롯이라고 공연장 앞쪽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대에 비춰지게 해서 무대에서 조명할 때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이 있고 옆에서 비춰지는 이런 조명들이 다 비춰지게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위에 달려있는 것과 공연장 앞쪽에 달려있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거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조물입니다. 자, 조명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의 역할. 조명은 왜 필요한지 조명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 제일 중요하죠.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조명의 역할, 밝혀주는 역할인데요.
단순한 빛의 전달, 즉 공간과 사물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하나도 안 보이죠. 우리가 검은 공연을 하려도 다 어두워지면 안 되죠. 공연 피사체를 환하게 밝혀줘서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돋보이게 해주는 거고요. 빛이 있는 낮 공예는 조명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보다는 밤 공연이 좋고 오후 좀 어둑어둑해질 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연할 때 조명은 꼭 필요하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자, 공연뿐만 아닌 어때요? 밝죠? 이런 길에 조명을 이렇게 밝혀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꽃길도 조명이 쫙 환하게 비춰졌죠. 자, 이렇게 조명이라는 것은요, 어디선지 밝게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뭐 빛의 공연도 있고 빛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축제들도 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런 벚꽃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연장에서의 이 화려한 조명들 신나겠죠? 앞에서 공연할 때 저런 조명들이 딱 비추면 저도 신날 것 같아요. 저도 진행할 때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고 저만 비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는 말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연하는 앞사람이 이렇게 환한 데서 공연하게 되면 정말 멋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역할, 제일 첫 번째 밝혀주는 역할. 이렇게 환하게 비춰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조명의 역할, 빛의 분배입니다. 빛을 나눠주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나눠주냐? 빛의 전달을 통해 공간과 사물, 사람 피사체를 상황에 맞는 그림으로 엮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전체를 하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빛의 전달, 처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빛이라는 게 쭉 뻗어 나가잖아요. 공간과 사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림을 엮어간다,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그냥 빛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보시면서 됩니다. 빛이 가는 방향과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죠. 그래서 형태가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죠. 공연에서는 이러한 빛의 분배 역할이 꼭 필요하다. 빛이 나눠진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렇죠. 어때요? 천장에서 보여지는 빛의 굵기는 사람이나 피사체를 돋보이게 해주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림. 상황에 맞게 이제 그림을 펼쳐주게 됩니다. 빛이라는 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렇게, 이렇게 분배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배돼서, 빛이 분배됐을 때, 피사체나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진다. 이렇게 나눠져서 비춰진다. 우리가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빛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 빛의 분배였습니다. 조명의 역할 세 번째, 컬러를 준다. 컬러, 색깔이죠. 그렇죠. 컬러를 사용해 공간과 피사체의 느낌을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을 줌으로써 정말 어둡게 줄 수도 있고, 파랗게, 빨갛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정열적인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컬러를 준다는 거죠. 무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역할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때, 정열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독백할 때, 이렇게, 파랗게 비춰준다는 거죠. 시원하게 비춰주면 독백할 때라든지, 근엄하게 나타날 때, 조명의 역할이 색깔을 준다는 거죠. 색깔을 줘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이제 볼 때 색깔이 나타나는 게 뭐 여러 색깔로 그냥 파란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여기 뭐 가지각색 세 가지 색깔 이상으로 조명의 불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하게 비춰지는 대부분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좀 화려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도자들도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조명의 역할은 색깔을 준다. 자, 네 번째 조명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려낸다.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
그림을 그려낸다. 공연에서 조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입니다. 아까는 분배만 했었고 그다음 위에서 내리는 색깔만 줬고 그런데 그림을 그려낸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밝혀주고 분배하고 색깔을 주는 역할을 조합해서 각 신별로 그 상황에 맞는 분위기 그림을 그려내는 일입니다. 그림을 그려내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각자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 그림을 그려내는 조명이 따로 있습니다. 조명이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 그림의 조명의 화려함과 정적인 차분함 속에서 우리는 조율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을 그려내는 그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기구는 나중에 조명기구와 얘기할 때도 드리겠지만 무빙 라이트라고 해서 무빙 라이트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고요. 이 무빙 라이트는 컴퓨터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다 그림을 그려냅니다. 어떻게? 그려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조명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 그려내면 얼마나 멋있어요. 더 멋있고 막 보여줄 때마다 다 멋있고 그림뿐만 아닌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디자인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네요.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뺀다고 할 때 뒤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무빙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쏘아져서 이렇게 꽃 모양 여러 가지 무늬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불꽃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불꽃을 펼쳐줄 수 있는. 이거는 여러 개의 무빙 라이트가 같이 움직여서 하는 조율돼서 하는 그림으로 해서 불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조명까지 어떻게 조명의 역할까지 하나하나씩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꼭 필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크션 수업을 받았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신청, 레크션 자격 신청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크션 자격증 1급 자격증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리더십 1급 자격증 2가지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만 신청하셔도 되고 두 개 다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자격증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청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나는 이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걸 더욱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준비할 게, 제가 이제 지원서를, 드리면 지원서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서 지원서를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를 해 주셔서 거기다 첨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검정비가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거 한 개만 신청하셨을 때는 10만 원, 2개 신청할 때는 12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자격검정비와 그다음에 입회비가 이렇게 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간에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가지면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레크션 자격증과 리더십 자격증. 어쨌든 여러분이 리더에 대한 것도 배우셨잖아요. 리더에 대한 비전과,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3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배우셨고, 그다음에 비전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들으셨기 때문에 리더십의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료는 다음 카페 보시면 여러분들 신청하셨던 성청사마을 백석대 자료실을 확인하시면 지원서를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해 주셔서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파일로 정리해서 지원서와 그 다음에 사본,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정리해서 저한테 내주시면 그 내용대로 해서 그리고 사진 자료, 사진 파일도 필요합니다. 사진 파일도 필요하니까 사진 파일도 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파일 해서 저한테 잘 정리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격증에서 레크션 1급 자격증과 그 다음에 레크션 자격증에 대한 조그만 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명함 크기의 자격증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자격증, 리더십 지도자 자격증 해서 나갑니다. 자, 이건 사단법인 이제 세계 레크션 교육협회에서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국가교육인 자격증이 아닙니다. 국가교육인 자격증이 아니고요. 그냥 사단법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세요.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신청 받고 우리가 대면으로 제가 2학기 때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대면 볼 때 그때 자격증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전에 나오면 제가 먼저 드리기도 하겠지만 대면에 수업하실 때 대면 시험 볼 때 그때 자격증을 받아가시는 걸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톡이나 문자를 해주시면 개별 톡으로 문자를 해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림 환하게 비친 조명에 대한 화려한 조명에 대한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죠? 오늘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정리하기 전에 무대 도면에 되고 그 다음에 무대가 그려지고 나면 무대가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렇죠. 세팅 구조물이 있죠. 세팅 구조물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그렇죠. 아시바가 있었고요. 트러스가 있었습니다. 트러스가 있고 또 버튼이 있었고 슬링 슬롯이 이렇게 네 가지 세팅 구조물이에요. 조명을 달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조명을 달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바와 트러스는 대부분 야외에서 세팅이 되는 거고요. 버튼과 슬링 슬롯은 실내 공간에 설치가 됩니다. 무대 위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무대 앞 천장에 달려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세팅 구조물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세팅 구조물은 이 네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조명의 역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 여러분 옆에 보시면 어떤 것이 나타나나요? 조명의 역할. 그렇죠. 밝혀주는 역할이죠. 밝혀주는. 환하잖아요. 조명의 역할은 제가 언제 필요하다? 밤이나 그 다음에 실내에서 어두울 때 실내 공간에서 조명이 다 꺼지고 화끈하게 비춰줄 때 필요한 것이 조명의 역할이다. 밝혀주는 역할이죠. 아무 색깔도 상관없이 그냥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을 분배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광등이나 이런 우리가 그 큰 LED 등이나 우리가 보면 전체를 다 비춰주는 빛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 좁게 작게 짧게 나갈 수 있는 굵거나 얇거나 이게 나갈 수 있는 빛을 세분화돼서 나갈 수 있게 조명에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조명 역할을. 그래서 빛을 나눠줄 수 있는 분배되는 역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적인 분배도 나눠지는 거죠. 위에서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를 준다. 옆에 우리 그림 보시면 어떻게 파란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주황색도 나오고 이러한 분배에 컬러를 줄 수 있는, 색깔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을 그려낸다고 얘기했었죠. 그림을.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분수 불꽃처럼 이렇게 꽃무늬양도 되고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불꽃도 되고 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조명의 역할 네 가지와 세팅 구조물 네 가지는 정확히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세팅 구조물과 조명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